일단 제가 수업 나눔을 저도 이렇게 자리에 서서 선생님들께 소개하는 게 처음인데요. 이제 제가 수업 나눔을 할 때 어떤 수업을 나눔을 해드리면 좋을까? 선생님들은 어떤 나눔을 받고 싶어 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레인웍스 수업은요,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는 수업인데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비 오는 날을 다들 좋아하시나요? 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 오는 날을 이제 기다리게 하는 비 오는 날에도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싶어한 한 명의 아티스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페레그린 처치라는 예술가인데요. 이번 올해 1학기에는 제가 이제 환경을 좀 더 생각하고 이제 작품 결과물도 어떻게 좀 더 잘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업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레인웍스 작업을 분파나 원리를 활용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분파나의 원리를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분파나의 개념과 원리, 그 다음에 공공미술의 개념과 기능도 같이 알려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레인웍스 작업을 하기 전에 분파나의 개념을 밖에 나가서 활동했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건데요. 종이 대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판을 만들고 얹은 다음 잉크 대신에 방수 스프레이죠. 여기도 제가 이따가 소개를 드릴 건데 여기 3M에서 나온 다용도 방수 코팅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뿌려주시면 당연히 종이가 막혀있는 곳은 닿지 않고 구멍이 뚫린 부분만 잉크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밖에서 작업하게 되면 3분에서 5분가량 내외로 잉크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비가 오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물을 뿌려주시면 땅이 방수 코팅이 된 부분은 젖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만 젖게 돼서 그림이 보이는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공공예술이란 이제 노출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전시하는 것이고 이런 공공예술의 기능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각 환경을 아름답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간과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랑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고 미술을 좀 더 우리 삶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니 우리 장난치지 말고 조금 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식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뒤에 양면 테이프로 지금 현재 붙여줬는데 제가 그 투명한 스카치 테이프는 써보니까 너무 잘 떨어지고요. 마스킹 테이프나 종이 테이프 혹은 양면 테이프로 붙이시는 게 땅에는 조금 더 잘 달라붙어 있으세요. 이렇게 붙여줬고요. 땅에다 붙여준 다음에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만약 이거 밖에서 3M 이거 방수 코팅제를 가지고 그냥 뿌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다거든요. 반대 저 파지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이 스프레이를 뿌릴 때 스프레이가 주변으로 번지게 돼요. 이거는 글자 하나라서 상관이 없겠지만 이 친구 모두는 그 선생님들께 만수무강하고 하트를 전달하고 싶어 했던 아이들인데 옆에 작품을 붙여놨는데 이게 뿌리면서 이렇게 번질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부분에 스프레이가 묻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지나 혹은 버리는 이면지 같은 것들을 옆에 덧대시고 뿌리시면 좀 더 깔끔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최근에 한창 유행했던 규조토 발받침대, 비누 받침대인데 얘가 물을 굉장히 흡수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여기에 뿌려뒀습니다. 하트 모양의 판을 그려서 제가 아침에 뿌려뒀고요. 지금 이 상태인 판에 이런 식으로 물을 덧대면 좀 보이실까요? 앞에 보시면 이 하트 부분은 제가 스프레이를 뿌려둔 거고요. 이 겉에는 묻지 않아서 젖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작업하시면 땅에서도 똑같이 보이실 겁니다.
네, 제 수업 주제는 그 모두를 위한 미술인데요. 말 그대로 모든 학생들이 같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다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해 본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올해 수업 나눔 숙제 주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본질을 탐하다인데요. 사실 요즘에 디지털하고 미술은 되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술관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지는 못해도 온라인으로도 이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미술이랑 이제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미술 작품이 생겨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미술 수업은 조금 더 애들이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과연 이제 요즘에 미술 수업의 역할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림을 잘 그리거나 손재주가 좋은 애들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모든 애들이 함께 좀 수업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제를 활용해서 좀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랑 내가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길러주는 모두를 위한 미술 수업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표현 활동은 어쩔 수 없이 소외되거나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감상 수업을 하니까 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누가 더 좋고 나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상 수업을 통해서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런 감상 활동을 길러서 너희가 나중에 미술관에 가면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다. 우리 같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좀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수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차례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활동은 색깔 미술관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색깔의 미술관을 만드는 수업인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미술 감상과 비평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미술 수업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장기 프로젝트로 한 학기 내내 실시했던 활동입니다. 이제 그 색깔이랑 관련된 TMI 같은 걸 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이라는 것과 관련된 일화 같은 것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줬고 이제 팀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말 그대로 색깔 미술관을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학습지가 팀별로 작성하는 학습지인데 이제 이거를 작성하면서 우리 팀이 어떤 색깔을 주제로 할 것이며 우리 팀의 미술관은 어떻게 생겼으며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수업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미술관인데요. 수업은 올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미술 창작 수업 시간에 1시간 진행했던 수업입니다. 저희 학교가 인권교육연구학교거든요. 그래서 공개 수업을 준비하다가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어떤 미술관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미술관을 인권의식에서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한 수업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 빨간 색깔은 밤바다에서 비치는 등대의 불빛이고요. 그리고 이 노란 색깔은 마을에서 비치는 불빛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은 바다고요. 이 검은 색깔은 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찢어진 거는 요즘 바다 환경 문제 그런 깊은 생각까지.
저는 지금 현재 대체 미술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다양한 미술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을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미를 만드는 수업에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기술과 재미,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가치, 즉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융합된 미술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이 뭐냐면요, 사라져가는 것들의 초상. 즉 학생들이 멸종 위기 동물 연구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진을 찍고 캔바로 이 사진을 찍어서 만약에 내가 멸종 위기 동물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렇게 캔바에서 포스터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바로 BTS 이모티콘인데요. 혹시 BTS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B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모티콘 수업은 결국에는 사회적인 가치, 즉 인성교육과 연관시켜서 미술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즉 BTS, B라는 것은 베스트, 그 다음에 베스트, 즉 칭찬 또는 do your best, 격려, 그 다음에 T는 thanks, 고마움, 감사, 그리고 S는 sorry, 사과의 의미를 담은 이모티콘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캐릭터 턴 어라운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비율에 맞춰서 캐릭터를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 작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학생들이 칭찬과 격려, 감사, 사과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어떻게 칭찬, 격려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친구 또는 내가 평소에 힘들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친구들이 서로 격려해주는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롤링 페이퍼를 사용해봤는데요. 중간에 자신이 어떤 일이 힘들었는지 그걸 적고 주변에 모든 친구들이 격려를 해주는 쪽지를 적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친구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수업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플립화 클립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작하면서 기능을 숙지해보면 좋겠죠. 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네. 선생님들 받으셔서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줌 혹시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반갑습니다. 무슨 사람 계신 대상이 계십니다.
제 수업의 실기 속에 그거든요. 이렇게 시대별로 이런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중에서 고대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인간이 실제로 미래를 파악하다는 포리크리토스라 말한 그런 내용을 찾아내서 연결을 해서 표현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전에 활동 지적을 잠깐 했었는데요. 보시면 인체 비밀이 이제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창의적인 이제 답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질문 형태로 활동지를 제가 이렇게 제안했고요. 이 실기 진행 과정인데요. 제가 어떤 방법을 고정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2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물을 전시를 했었지만 이렇게 하나씩 전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셔야 되는 남자분께서 제가 나중에 있는데요. 재료를 어떤 특정 잘 사용하셔가지고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